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타파 31회 30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갑, 소속공개사가 어리고요. 보조원 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옳은 것입니다. 기억, 병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병이 보조원이죠. 외국인이라도 됩니다. 직원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죠. 그 다음에 니은,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을이 누굽니까? 을이 소속공개사입니다. 소속공개사는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X고요. 디귿은 갑개업공개사는 을 소속공개사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고용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옳은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31번.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최근 5년간 4문제 출제됐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원 갑과 맹신탁약정을 맺고,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여 2020년 8월 22일 갑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이게 소위 계약맹신탁이죠. 위명맹신탁입니다. 명의 수탁자가 갑이고요. 신탁자가 A입니다. 매도인이 병이고요. 자, 1번 A와 갑 사이의 맹신탁 약정은 병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다. 예, 병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맹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명신탁 예외적으로 유효한 게 있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맹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맹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라고 했는데 갑입니다. 갑. 이게 틀렸네요. 병이 아니고 갑입니다. 갑. 갑이 수탁자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만약에 매도인 병이 알았다면 이 병이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맹신탁 약정을 알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A는 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갑이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죠. 맹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4번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 정은 모든 맹신탁, 양자간 맹신탁, 3자간 맹신탁, 계약 맹신탁 모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A와 갑의 맹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그렇습니다. 갑이 수탁자입니다. 계약맹신탁에서는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가 유효합니다. 원래 명신탁 약정 무효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인데, 다만 수탁자가 계약 한쪽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는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무효인데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기가 계약 맹신탁에서만 등기가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입니다. 보증금이 10억이고요. 1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X 건물을 인도받아 2020년 3월 10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 3월 13일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자, 1번 을은 2020년 3월 11일 대항력을 취득한다.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이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날. 사업자 등록을 3월 10일 날 했으니까 11일 날 확정일자는 3월 13일 날 받았지만 확정일자하고는 대항력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2번 지문. 우선 면제권 취득한다 했는데 이게 X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10억이라고 했네요. 보증금 10억. 서울에서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최단기존속기간, 임차권 등기명령,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우리 핵심 비교정리 29번 맨 밑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이 프린트 없는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9번 맨 밑에 보면 임시 표준 대개권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3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것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을 3개월 이상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는 거. 요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에서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선 면제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죠. 주택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합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는 1회에 하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여 갱신 요구하면 갱신되는데요. 그래서 주택은 2+2, 2년입니다.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2년입니다. 주택은. 상가는 만약 4년 계약했다가 갱신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4년이 연장됩니다. 차이점은 주택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갱신됐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는 4년 계약했다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4년이 더 연장됐는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4년간 차임을 원칙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5번 을의 계약갱신 요건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2년입니다. 갱신된 임대차 기간. 상가는
전 임대차가 5년이었다면 5년 연장되고 4년이었다면 4년 연장, 3년이었다면 3년 연장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에서 5억 4천,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